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모델 팰리세이드입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팰리세이드는 등장 당시부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의 대형 SUV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던 뭐 쌍용자동차 G4 렉스턴이라든가 아니면 기아 모하비, 이런 모델들의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팰리세이드가 등장을 하면서 그 수요를 끌어오면 물론 기존의 중형 SUV를 고려했던 소비자들까지도 이쪽 시장으로 거의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19년 11월 현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출고 지연 사태를 지금 겪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출고 지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치하기로 하고 이제 지금은 차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의 외관 디자인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선보여왔던 그 SUV 신차들 있죠. 현대 코나부터 시작해서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출시된 베뉴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거의 공통된 그런 디자인 코드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헤드라이트 이쪽 볼 보시면은 이제 방향지시등을 위쪽으로 빼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아래로 내리는 이런 식의 이제 컴포짓 헤드램프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 분리된 형태의 헤드라이트를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상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부에 이 방향지시등 유닛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드램프 유닛까지 이쪽 아래까지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야간에 시인성도 상당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방향지시등 유닛과 이제 헤드램프 유닛 사이에도 이렇게 또 조명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 조명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팰리세이드의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겠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굉장히 큰 아주 초대형의 캐스케이딩 그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부, 그릴 내부의 디자인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무슨 이빨처럼 이렇게 막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입체감 있고 볼륨감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의 디자인은 또 팰리세이드의 외관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이 보네트 파팅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저 테일램프 끝까지 이어지는 이 한 줄에 이제 사이드 라인으로 또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 있고, 사이드 라인 안쪽에서 이제 한 바퀴 살짝 꺾어서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출되는 이런 형상을 이제 구현을 해서 상당히 근육질의 느낌을 만들어주면서도 어느 정도 좀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고 아주 절제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제 전면부 디자인과 어느 정도 이제 개연성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상이 거의 헤드램프랑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전후면 디자인과의 개연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이제 총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또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 안쪽에 있는 이 크롬 장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속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플라스틱으로 했냐면은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줄 형태로 이제 타공을 미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테일램프를 점등을 했을 때 가로줄 무늬 형태로 이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가로줄 형태의 이제 조명이 또 추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디테일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차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이 지금 검정색이라서 잘 티가 안 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쪽 이 스포일러 하단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이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외장 색상 외에도 뭐 화이트나 뭐 실버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 이 쿼터 글라스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뒷유리까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또 이제 만들어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플로티드 루프 스타일을 지금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이 디자인으로만 보자면은 거의 제네시스급에 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구성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다른 라인업에 또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3스포크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이제 조작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 그런 스티어링 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이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이 화면을, 이 중앙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LCD, 그러니까 12.3인치에 달하는 거의 대형의 LCD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센터 패시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조작부랑 버튼식 변속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모드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레인과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고, 이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이제 터레인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착자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편안한 착자감과 이제 적당히 이제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도 아주 겸비하고 있어서 장시간 주행에서도 사실 크게 몸이 이렇게 피로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팰리세이드 2열 좌석은 좌우가 이제 독립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가 독립식으로 구성된 덕분에 이제 2열에 탑승한 사람은 뭐 거의 1열 좌석과 거의 상응하는 거의 최적의 이제 거주성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선과 통풍 기능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용 공조장치도 함께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렇게 220V 저 전원잭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12V 전원 단자가 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어 트림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창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식 이제 사이드 커튼이 이제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2열 좌석의 편의성을 상당히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열 좌석은 공간은 다소 좁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편의 장비만큼은 꽤 충실합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USB 충전 포트랑 이제 전동식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로서 가져야 될 이제 넉넉한 트렁크 공간도 함께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3열 좌석을 모두 펼친 상태에서도 거의 507리터에 달하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팰리세이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으로 팔리고 있는 한 2.2리터 디젤 모델이 아니라 3.8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3.8 가솔린 엔진은 이제 295마력의 최고 출력과 36.5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죠. 근데 이 엔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내수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이긴 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 미국 수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탑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디젤 버전, 지금 이 가솔린 버전 말고 이제 디젤 버전의 팰리세이드를 한번 시승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디젤 버전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지금 이 가솔린 버전 팰리세이드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진동이나 소음이 4기통 수준에서는 거의 가장 훌륭한 수준의 정수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 가솔린 버전 팰리세이드를 사고 나니까 굉장히 이 정수성의 격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조용하고, 적어도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이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주는 이점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디젤 엔진과는 또 격이 다른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차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이 대형 SUV들 중에서도 가장 승용 세단에 가까운 그런 질감을 구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댐핑 스트로크 할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아주 약간 짧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은 거의 이제 지상고를 높인 그랜저에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또 부드러움은 또 착실하게 챙기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이 동급의 수입 SUV들과 비교해도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팰리세이드의 이 세단과 같은 승차감이 사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몸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적게 느껴지는 편이고, 또 전반적으로 내 시야도 어느 정도 충실히 확보해준 덕분에 이게 평상시 일상적인 운행에서도 사실 불편함을 느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3.8리터에 달하는 이 큰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디젤 엔진 모델에 비해서 진짜 월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아주 경쾌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주 힘차고 아주 활기찬 그런 가속력을 이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는 핸들링 면에서도 사실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시스템의 조작감이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조율된 이 서스펜션 세팅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거의 승용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일반적인 크로스오버 SUV가 아니라 거의 일반적인 승용 세단의 질감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핸들링 특성을 또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련된 주행 질감을 또 이제 완성을 한 것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이 팰리세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완성도를 가진 아주 세련된 그런 도심형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베라크루즈 이래로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세그먼트인 만큼 전체적으로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승용 세단에 거의 가까운 그런 아주 세련된 그런 주행 질감을 구현해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 구성,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팰리세이드의 장점을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아쉬운 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인데 3.8L에 달하는 그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3.8L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사실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솔린 파워트레인 외에 또 다른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외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좀 다소 갈릴 수가 있다는 점, 그 점 정도를 이제 이 차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